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소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에는 소나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소나무 종은 약 20여 품종이 있습니다. 근데 본래 소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구상의 그 소나무의 분포는 위도 55도 부근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33도에서 43도 사이니까 본래 소나무 분포 지역은 아닙니다. 지구의 그 빙하기가 4번 닫히는데 그 혹한기의 그 빙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생물들이 곤욕을 치르는데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5도, 위도 55도경에서 아래로 피난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산맥이 남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비교적 소나무 안착이 잘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산맥이 동서로 되어 있는 지역은 소나무 피신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소나무는 사철 푸르고 기상이 좋아서 우리 선조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국가의 한 소절에도 남산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들인 듯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 수명은 대략 400~500년 정도인데 낙낙장송에서 아주 고군분투하는 그런 소나무들은 한 3000년 정도 수명을 가진다고 하니까 참 모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래 생태학자들의 견해는 그 나라의 산림이 소나무로 덮였을 때 대부분 그 나라는 망한다, 이런 예견을 했습니다. 소나무 잎은 사일렌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아서 잎이 떨어져 지상에 쌓이면 토양이 산성으로 변해서 다른 식물의 생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나무는 좀 특이한 나무이긴지 소나무의 사랑이 다른 생물과는 아주 다른 그런 겁니다. 보통 그 알세포를 수컷의 정자가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소나무의 경우는 알세포 앞에 정자가 다다라서 대략 6개월 내지 한 9개월 정도를 기다립니다. 다른 나무는 보통 1개월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긴 걸로 보는데 소나무는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기다림이 아주 강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봄철이 되면 송악가루가 바람에 날려 온 산야를 노랗게 물들이는 듯한 아주 그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의 그 솔방울도 상당히 특이해서 어느 곳에 떨어지거나서 그 생육이 좀 비교적 잘 되는 그런 것이며, 또 송진이 이렇게 나와서 상처난 부위를 치유하는데 그 송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일제강점기에 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그 비행기에
휘발유를 대신한다 해서 송진이 있는 소나무 송진을 따려고 가까운 야산에 가가지고 소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송진을 땄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소나무 밭에 많이 자라고 있는 송이버섯 같은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 비교적 효자 수출품이라고 할까요? 그 상당히 그 어떤 수출품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한 그 송이버섯이 소나무밭에 많이 생육됩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재질이 비교적 단단해서 우수한 목제품으로 가구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목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주거 환경의 변화로 비교적 그 고층인 아파트 문화가 들어서면서 조경을 강조하면서의 그 아파트 단지에 꼭 상당히 거묵인 소나무를 이식해서 그 어떤 품격을 자랑하는 그런 그 식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거나 그 아파트 단지에는 그 소나무로 상당히 그 조경을 잘해서 보기 좋은 그런 걸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소나무로 장식을 하려고 보니까 많은 소나무들의 이동이 찾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개발에 따르는 환경의 변화라든지 지구 온난화 같은 이런 일로 급격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불어닥치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식물들의 생육에 좋지 않는 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이제 소나무를 아무 생각 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상당히 이동하면서 그 소나무에 여러 가지 그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변화를 우리가 그렇게 눈여겨보고 세심하게 주의 있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소나무병 중에 소나무 선충병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남쪽으로부터 소나무가 거의 시들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머지않아서 소나무가 멸종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많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소나무에 대한 연구나 소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우리나라 살림이 많이 전쟁 이후에 비폐되어 가지고 산림녹화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살림이 녹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실수를 처음에는 생각해서 밤나무를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을 했는데, 밤나무를 이렇게 접붙인다고 하죠. 그 접붙여서 생육시키는데 7년이 되면 그 접붙인 곳에 이상이 생겨서 거의 밤나무가 고사됩니다. 마른 병이 간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그 밤나무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산야에 심었다가 큰 낭패를 보고, 이제 소나무의 경우는
좀 빨리 자라는 리키다 소나무를 도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산림 녹화의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석유를 채취할 때 가스를 뽑아내는 가스를 버렸는데 영국의 쉐링 회사에서 그걸 액화시켜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나라든지 그 사가는 나라가 없었는데 한국에서 그걸 이제 사다가 도시가스라고 하는 걸로 바닷가에 동굴 속에다가 저장했다가 이제 도시가스로 각 도시에 이제 배관을 통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하면서 그 벌채하는 경우가 이제 줄어들고 이제 산림 녹화가 자연히 돼서 한 40년 지나서 산림 녹화가 우리 인간들 마음에 흡족하도록 그래서 지금은 산야에 아주 울창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다 조금은 소나무 같은 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나무 그 증산작용 억제제를 이용해서 소나무를 이식하고 생육하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소나무를 아무 데다나 옮겨도 아주 잘 삽니다. 옛날엔 소나무 옮기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선충류 같은 소나무 선충류 같은 병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상당히 이 생육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에 대한 우리가 막연한 생각보다는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생육 및 생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며 자연에 대한 연구 병행도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